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주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이온큐와 현대자동차 협업이 기존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이쪽 부분을 개선하는 데 파트너십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자율주행까지 파트너십을 확장한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부제는 아이온큐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고요. 한번 상세 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시죠. 네, 그래서 제가 녹화하는 시점인 2022년 4월 19일 아이온큐 자체 뉴스로서 아이온큐와 현대자동차의 파트너십이 확대되어서 이제 물체 감지에도 양자 컴퓨팅을 사용한다 라는 제목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자 머신러닝을 아이온큐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래 차세대 모빌리티를 위한 이미지를 분류하고 3D 물체를 감지하는 이곳에 적용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자율주행을 하는데 필수적인 스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술은 차세대 모빌리티의 필수적인 스텝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온큐가 현대자동차랑 배터리 개발만 하는 게 아니고 자율주행을 위한 기술도 같이 개발한다. 라는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와 현대는 함께 양자 컴퓨터에서 더 효율적인 머신러닝, 즉 기계학습을 통해서 계산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머신러닝을 통해서 기존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스템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요. 이미지를 양자 상태로 인코딩하는 획기적인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온큐는 이미 자사의 양자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43가지 유형의 도로 표지판을 분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AI가 도로 표지판 43가지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똑똑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다음 단계는 이제 아이온큐의 머신러닝 데이터를 가지고 현대자동차의 테스트 환경에 적용을 해서 다양한 실세계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피터 체프맨 아이온큐 사장님은 우리는 현대자동차와의 파트너십을 확장하게 되어서 차세대 모빌리티의 또 다른 핵심 측면에 집중하게 되어 기쁩니다. 전기차를 위한 배터리 연구에서 자율주행을 위한 이미지 분류와 물체 탐지까지 우리는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새로운 운송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차세대 모빌리티의 더욱더 통합적인 부분이 될 것을 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이온큐와 현대자동차는 3D 물체 감지라는 광범위한 작업을 위한 양자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도로 표지판 분류하는 수준에서 보행자나 자전거 타는 사람과 같은 타 물체들을 인식하는 것까지 기술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최신 양자 컴퓨터인 아이온큐 아리아에서 이게 이제 알고리즘 큐비트가 20 알고리즘 큐비트 수준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돌렸을 때 얼마나 실용적이냐, 어플리케이션 지향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세계 최고로 가장 강력한 양자 컴퓨터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활용을 해서 더 낮은 비용, 더 효율적으로 처리를 해서 미래에 더 안전하고 더 똑똑한 모빌리티 개발로 연결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뉴스는 이전에 아이온큐와 현대자동차가 지난 1월에 양자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전기 차량의 리튬 배터리의 성능, 비용 그리고 안전 개선에 활용하겠다는 두 회사의 협업을 확대를 해서 나온 최신 이니셔티브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단순히 한 분야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잘 활용을 하면은 그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기존 컴퓨터로 느리거나 할 수 없는 것들을 양자 컴퓨터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고 이제 현대자동차와 아이온큐의 파트너십에서 또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IPO 후에 아이온큐가 치열한 경쟁의 양자 컴퓨팅에 도전하다. 이게 원래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였는데 갑자기 이제 협업 뉴스가 떠가지고 그 부분은 앞에서 좀 중요하니까 먼저 다뤄봤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아이온큐의 현재 모습 그리고 과거, 미래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준 부분이 있어서 이제 아이온큐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총 정리하고 배우시는데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죠. 4월 13일에 벤처비트라는 미국의 기술 기업을 다루는 매체에서 아이온큐에 대해 정리를 잘 해주는 기사를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이온 트랩 방식의 양자 컴퓨터를 제조하는 아이온큐가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엔 아이온큐의 아리아 양자 시스템이 20 알고리즘 큐비트를 달성을 해서 큐비트가 실세계 환경에서 실제로 유용성을 가지는 기준에 도달을 했다. 그래서 아까 그 현대자동차와의 협력 확대 이런 게 나왔죠. 그래서 아리아 시스템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주어 퀀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아이온큐의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아이온큐는 2021년에 2.1 밀리언 달러의 매출을 보고했으며 2022년에는 2021년에 5배 정도 수준, 그래서 10 밀리언
정도로 매출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아이온큐의 순 적자가 106밀리언이나 됩니다. 그래서 적자가 크다는 거죠. 이런 양자 컴퓨팅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그래서 이건 아이온큐뿐만 아니라 여러 기존 컴퓨터를 능가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는 타 양자 컴퓨팅 기업들에게도 놓인 과제이다. 리스크를 얘기해주고 있고요. 양자 컴퓨터의 초기 어플리케이션 응용 분야에는 암호화, 금융 모델링, 전기 배터리 화학과 물류 등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아이온큐와 현대자동차가 발표를 한 자율주행에 필요한 기반 기술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아이온큐는 2019년에 처음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웹 서비스와의 클라우드 파트너십을 발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기업들보다 양자 컴퓨팅 경주가 늦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 이후에 구글 클라우드와의 협업이 발표가 돼서 빅3 클라우드 해트트릭, 즉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모두와 계약을 체결해서 이런 견고한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이뿐만 아니라 이쪽 부분에서는 좀 늦었을 수 있지만 양자 컴퓨팅 IPO 상장 부분에서는 선두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1년 아이온큐는 세계 최초로 순수 양자 컴퓨팅 기업으로서 상장을 했는데 스펙 회사와의 합병을 통해서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우회 상장을 했습니다. 자, 근데 스펙 상장에는 논란이 좀 있는데, 왜냐하면 이 노선을 택하는 회사들은 화려한 상장 이후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아이온큐에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주가가 한 번에 훅 뛰었다가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하지만 아이온큐의 CEO인 피터 찰프맨 사장님은 이 사실보다는 다른 부분에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펙 기반 IPO를 통해서 636밀리언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확보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긴 시간 기다려온 양자 하드웨어를 상업화하는데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저는 더 이상 자금 조달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더 이상 시장의 변덕이나 외부 문제, 악재에 종속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큰 금액을 스펙 상장을 통해 획득을 했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현재 와서 볼 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인플레이션 등등 금리 이런 악재들을 살펴봤을 때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판단하고 계시고, 이 IPO 스펙 상장 펀딩을 통해서 아이온큐 임직원들에게 스톡 옵션 가치에 대한 명확한 척도를 제공했습니다. 이제 명확한 주가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할인해 주면은 너희한테 얼마나 이득이다, 이런 명확한 척도가 생겼죠. 그래서 초전도체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경쟁 기업들과 경쟁을 할 때 인재 확보를 하는 전쟁에서 아주 유리한 고지를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애매하게 이렇게 해줄게가 아니고, 우리 주가가 이거니까 이걸 얼마나 할인해 줄게, 또는 이 주가에 주식 우리가 몇 개를 줄게 라는 확고한 그런 보상에 대한 기준이 세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피터 찰프맨 사장님은 다 계획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는 원래 NIST, 이제 미국의 국립표준기술연구소와의 파트너십으로 양자 과학 부분을 연구하던 메릴랜드 대학의 한 연구소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온큐는 연구소 시제품 단계에서 이제 생산, 제조 단계로 옮겨가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올해 제조 시설을 만들겠다, 거기에 필요한 임직원들도 지금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상업화 단계에 접어들기 위해 이제 스펙 상장에서 조달한 어마어마한 자금이 대부분 여기에 쓰일 것이다 라고 사장님이 발표를 하셨고요. 우리는 IPO 이후 18개월쯤에부터 생산 시설을 준비해야 할 것을 알고 있었으며 여기서 많은 돈이 필요할 것도 알았다. 그래서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잘 했기 때문에 더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것은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 21년 10월에 상장을 했는데 1년 반 뒤면 한 23년 초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것보다 조금 빨리 지금 제조시설을 준비하고 올해 안에 완료하는 걸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시계라는 이제 소제목으로 바뀌었는데, 대량 생산 단계로 이제 아이온큐가 옮겨가는 이 단계는 모든 양자 컴퓨팅 기업에게 큰 도전입니다. 근데 이온 트랩 방식의 옹호자들은 여기에 이온 트랩 방식의 우위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온 트랩의 기반 기술이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세계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원자시계라는 제품에 사용이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 원자시계에서 이온을 진공 상태에서 트랩을 시키고 RF, 라디오 프리퀀시 해가지고 무선 주파수를 사용해서 공중부양을 시켜서 완벽히 고립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온 트랩에서 사용하는 이온들은 매우 안정적이고 매우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온 트랩 방식의 큐비트가 타 경쟁 기술들보다 더 좋은 코헤런스, 일관성 타임이라고 하는데, 정보를 보유하는 능력, 즉 큐비트가 얼마나 오래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이온 트랩의 가장 강력한 장점 중 하나이죠. 그래서 챗맨 사장님은 이 중요한 원자식의 구성 요소가 이미 수년에 걸쳐 소형화가 되어 왔고, 이제는 항법 위성에서의 소형 모듈로까지 소형화가 되고 진보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양자 컴퓨팅 분야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형화는 양자 컴퓨터가 연구소에서 나와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로 소형화가 가능하다는 반증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객관적으로 보자면 이 소형화 이외에도 다양한 어려움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온큐는 최근 큐비트 소재를 이테리움에서 바륨으로 바꿨죠. 이 이유 중에 하나는 큐비트의 본연적인 오류 수정이 없는 충실도, 정확도가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류율이 자연적으로 대폭 감소를 했고요. 올해 2월에 아이온큐는 PNNL, 이제 태평양 북서 국립연구소와의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을 맺어서 최신 아리아 시스템,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테리움 기반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바륨으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한 안정적인 바륨의 공급을 구축을 했다. 즉 대량 생산 그리고 대량 제조에 초석을 놓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챗맨 사장님은 또한 바륨 큐비트는 이테리움의 설정에 필요한 자외선, 다루기 어려운 스펙트럼에 있는 빛이 아니라 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으로 조정이 가능한데, 자외선은 양자 하드웨어 구성품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바륨은 가시광선을 쓰니까 이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시광선을 활용할 수 있는 바륨으로 바꾼 게 더욱더 이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더욱더 중요한 점은 이미 여러 다수의 상업 실리콘 포토닉스, 광학, 뭐 이건 자세히 모르셔도 되는데 이미 산업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광학 기술이 가시 스펙트럼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을 다룬다는 거죠. 그 범위 안에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존 상용 제품에서 사용되고 있는 동일한 기술을 사용을 해서 더 난이도를 낮춰서 바륨을 활용을 해서 양자 컴퓨터의 소형화 그리고 신뢰도 향상에 유용하다. 그래서 잘 바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클라우드 기업들과의 협업 말고도 현대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자율주행 쪽에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확장이 됐다고. GE 리서치와 리스크 관리, 피델리티 응용기술센터와 함께 금융을 위한 양자 머신러닝 등과의 협업을 발표를 했고,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팅 노력이 앞으로 더 늘어나고 신제품이 출시됨에 따라 이러한 협업들이 더 많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이온큐와 현대자동차의 협업이 자율주행까지도 확장이 되었고, 아이온큐는 다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이 외에 아이온큐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총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이온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큰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좋아 보이지만 적자인 기업이고 이제 리스크가 큰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고 감당하실 수 있는 리스크 금액 범위 내에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